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35번째를 맞은 대전시 미술대전의 수상작 선정 과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입선이었던 작품이 갑자기 특선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상을 받은 작품과 상의 종류가 사전 공지도 없이 뒤바뀐 겁니다. 중부권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수상작 선정 과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해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제35회 대전시 미술대전. 전국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1,500여 점이 출품된 이 공모전은 중부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 공모전에 참여했던 A씨는 최종 발표 당일 미술협회에서 배포한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차 발표했을 당시와 비교해보니 작가 이름만 같을 뿐 최종 수상 명단에는 접수번호나 작품명이 아예 다른 작품들이 올라간 겁니다. 이 같은 작품들이 서양화 부문에만 6개나 확인됐습니다. 1차 심사가 끝나면 온라인에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모든 통보는 끝난 거예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왜 이런 대회를 여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가 느껴져요. 심지어 한 작품은 최초 발표된 수상자 명단에서 입선을 받았는데 최종 수정된 명단에선 특선으로 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미술협회 측은 취재진에게 대학생들이 작품을 접수받아 정리를 하다가 접수번호가 밀리면서 실수가 발생해 수정했을 뿐 발표된 수상작은 원래 선정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심사위원도 함부로 바꿀 수 없고 심사위원이 정해놓은 작품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며 심사위원들이 2차 심사 전에 다시 한번 대조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협회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지를 받지 못했다며 수상작 선정 과정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실수라면 적어도 사실 해명, 그러니까 홈페이지 공지라든지 어떠한 실수가 벌어졌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과 말이라든지 그런 공지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이 대회가 정말 공신력 있는 대회가 맞을까라는 의구심. 대전시 미술대전이 중부권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이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 2월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현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2시쯤 필리핀 마닐라 이민국 수용소에서 38살 남성 A씨가 지붕을 넘어 탈출해 현지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B씨를 살해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뒤 범행 다음 날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폴의 공조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A씨는 당초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필리핀 당국의 추방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국 경찰에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로를 지나는 전선을 땅 밑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착공을 못하면 2년 전 공모 사업으로 따낸 예산 수십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인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조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탐방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걸어다니는 탐방로입니다. 도로 양쪽에 늘어선 전신주들로 보행로가 좁아지고 전깃줄과 통신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앞에서 뭐 오토바이가 오거나 뭐 유모차나 이런 게 오면 엄마가 사이드로 비켜나갔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위험함도 느끼긴 했었거든요. 이처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제거를 위해 대전 서구는 한전과 공동으로 연말까지 탐방로 500여 미터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앞두고 주변 상인들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중화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오셔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구가 막히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문제는 올해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애써 확보한 예산이 날아간다는 점입니다.
서구가 32억의 사업비를 한전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은 건 지난 2021년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한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장마철 기간 공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이 물 건너가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많지 않고 지금 가장 큰 고비인 장마가 다가오기 전에 굴착 매설이 완료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탐방로와 더불어 전선 지중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정림산 거리는 주민 반대 없이 지중화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상인들을 다시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탐방로 지중화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으며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만성 간질환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 전세 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대전 피해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중앙당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506건 가운데 대전은 114건으로 22.5%를 차지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49%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20대 38건, 30대 48건 등 2030 세대가 75.4%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30일 대전시당에서 전세보증금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를 위해 발사대에 섰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우주로 향해 날아오를 텐데요. 지난 두 차례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였다면 3차 발사는 대덕이 개발한 실용 위성을 싣고 날아오르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에 우뚝 섰습니다.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무인 특수 차량에 실려 출발한 뒤 1.8km 구간을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1.5km로 이동해 1시간 34분 만에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발사 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엔 고정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오후에는 누리호의 추진체인 연료와 산화제, 전기를 공급해 탯줄이란 뜻의 어플리컬 타워와 연결해 마지막 점검도 마쳤습니다. 발사 당일인 내일에는 4시간 전부터 추진체 충전을 위한 점검과 헬륨 충전이 시작되고 발사체 기립장치에서 분리시키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상 여건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확한 발사 시각을 정하게 되는데 예정 시간은 2차 발사보다 2시간가량 늦은 오후 6시 24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경험,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마지막 발사 순간까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차 발사는 1, 2차 때와는 달리 상용 위성 8기를 싣고 날아오르는 첫 실전 발사입니다. 주 탑재 위성으로 실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도 마지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가는 첫 도전으로 위성과 지상국의 첫 교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호 수신을 위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위성체는 지상국과 교신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쏘고 나면은 첫 신호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경험은 있지만 누리호가 또 한 번의 비행에 성공하기 위해선 고층풍 등 기상 이변이나 37만 개에 달하는 발사체 부품 고장이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발사체가 목표 고도에 올랐는지, 8개 위성이 제대로 사출됐는지, 그리고 위성이 제대로 궤도를 돌며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 21일 대전교도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탈옥수 신창원이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창원은 순찰 중이던 근무자에게 발견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수면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간단한 대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신창원의 손과 발을 묶어뒀고 무장한 교도관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한편 조만간 극단 선택 시도 이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MS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인 정조은 씨 등 조력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 6명이 사임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자들의 변호인단이 연달아 사임하며 피고인 6명의 변호인은 2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앞서 정명석 씨의 변호인단도 잇따라 사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일각에선 정 씨에 대해 악화된 여론에 변호인단이 부담을 느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시즌 첫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장 주세종의 퇴장과 핵심 수비수 조유민의 인대 파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선수 구성에도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올해 첫 고비로 평가되는데 이번 주 열리는 경기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전반 추가 시간, 굴절된 공이 대구FC 공격수 고재현 앞으로 떨어지고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이후 대전 하나시티즌은 대구FC를 상대로 시종일관 몰아치는 경기를 했지만 결국 1대0 석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1 승격 후 처음으로 경험한 연패입니다. 선수단 구성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진 조유민은 무릎 내측 인대가 완전 파열돼 장기간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고 경기 막판 2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한 주장 주세종은 다음 라운드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올해 맞이한 첫 고비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올해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반전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승점 21점, 리그 5위로 2위 서울과의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 다시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막혀있는 공격의 활로를 뚫는 데 있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대전 특유의 전술에 더해 많은 선수들의 고른 골로 리그 초반 재미를 봤지만 티아고와 레안드로, 유광현, 공민현 등 공격수들이 침묵하면서 승점 획득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다이나믹한 압박을 시도하는데 상대팀에 비해서 충분한 골을 넣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팀의 약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대에게 철퇴를 맞게 되는 확률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전은 24일 저녁 7시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에서 FA컵 16강전을 치르고 28일엔 6연승을 달리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울산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대전이 제주와 울산을 꺾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6분쯤 홍성군 갈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대학교 통학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가 논둑으로 2m가량 추락해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과 운전자 20명이 다쳤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을 중심으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대전 지역 교차로 우회전 사고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넉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전에서 20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6% 줄었고 같은 기간 4명이었던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4월 22일부터 한 달간 우회전 관련 8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상가지역 내 노후 건물에 위치해 보육 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졌던 대전 은흥정이 어린이집이 시립 선화 하나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선화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보육실과 교사실, 조리실, 다목적실, 옥상 놀이터를 갖춘 선화 하나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11개 반 56명으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입소 신청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원이 확정됩니다. 보령시가 내양동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내에 지역 첫 수소 충전소를 다음 달 말 준공해 가동에 들어갑니다. 수소 충전소에는 승용차 충전 설비 2기와 버스 1기가 설치되며 보령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충전소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령시는 현재 한국중부발전과 SKENS와 4조 원을 투자해 보령 LNG 터미널을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오명희 판사는 지난해 8월 6일 대전 동구의 한 공중 화장실에 전기 충전용 선을 연결해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10에서 20분간 충전하며 동구청이 관리하는 전기를 쓴 혐의로 66살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